뭐 너무 많은 차이가 있겠죠. 체력 관리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또 이제 정신적인 타격이 왔을 때 그것에 대해서 회복하는 회복 탄력성 같은 것들의 차이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거죠. 굉장히 타격이 와도 먹어본 맛이다. 예, 시니어들은 이제 약간 이런 생각을 하죠. 이게 다 5년 전쯤 내가 먹어봤지 이거를. 그런 느낌이 딱 들면 시니어구나 하고 생각을 하셔도 돼요. 예, 그리고 문제가 딱 왔을 때 어떡하죠?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뭐 어떻게 해결이 되겠지 이런 방식으로 생각이 되는 거, 이러면 시니어라는 생각이 들고요. 시니어와 주니어의 차이는 나를 얼마나 잘 알고 있느냐, 어떤 상황에 대해서 경험을 해본 적이 있느냐 없느냐, 꽤 타격이 있는, 꽤 심각한 문제에 부딪혔을 때 사고가 해결적으로 나아가느냐 나아가지 않느냐, 그리고 뭐 소소한 거 이런 거 있죠. 어떤 갈등이라는 게 일을 하다 보면 늘 있잖아요. 갈등을 해결하는 어떤 자세 같은 게 좀 시니어 주니어가 조금 다를 수 있죠. 물론 주니어이신 분들 중에서 어마어마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뭐 모두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 대체로 이제 잘 훈련되고 늘 그 자기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성장하신 시니어들 같은 경우에는 갈등을 해결할 때 폭발하면서 서로에게 다 상처를 주는 방식의 길은 잘 선택하지 않는 것 같아요. 속이 어떻든 간에 가능하면 이것이 후유증이 크지 않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제3의 길을 찾는 거죠. 제3의 길을 찾거나, 아니면 도저히 제3의 길을 찾을 수 없다 하면 여기서 이른바 잃는 쪽, 패배하는 쪽, 더 크게 상처를 받는 뭐 사람이나 개인이나 아니면 회사나 어떤 부서가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뭔가를 더 쉐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든가, 그런 여유와 어떤 배려 같은 걸 할 줄 안달까요? 그것이 조금 시니어의 좋은 자세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는 무르익은 분들은 사과를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잘못했네요, 제가 실수했습니다 라는 말을 너그럽게 할 수 있고요. 오히려 주니어이시거나 아직 충분히 익지 않은 분들은 미안하다는 말하는 걸 너무너무 심각하게 생각하고 잘 안 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자존심을 실지요. 그런 것도 조금 차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저의 뼈를 때리는 질문이십니다. 제가 창업하기 전에 어떤 대기업에 임원으로 일을 했었는데요. 첫 해에 예를 들어 팀이 2개였다면 두 번째에 팀이 5개가 됐든가, 제가 맡고 있는 본부에 줄이고 싶어 미치게 된 거예요, 이 본부를. 뭐 일이 많은 것도 있지만은 뭐 전체적인 회사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좀 그렇기도 하고, 물론 또 저야 그때 이미 창업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회사를 그만둔 다음으로 생각을 하면 이래서는 너무 타격이 클 것 같아서 의도적으로 막 팀을 더 줄이려는 노력도 하기도 했고, 뭐 여러 생각이 굉장히 많았던 시기를 저도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요, 결국 그 모든 고민의 뿌리에는 리더십 이슈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저는 이미 그 전에 다른 곳에서 리더를 좀 해본 적이 있었어서 그 관점이 하나도 없었다고 하기 힘들겠지만, 어쨌건 이런 질문을 하시게 될 때 그 뿌리에는 리더십에 대한 고민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업에서 어떤 업무를 담당할 때 내가 일을 너무 잘했어요. 이 분야를 내가 너무 잘 알고 완전히 장악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누가 물어보는 것만큼 다 대답할 수 있고, 문제가 발생하면 내가 다 해결할 수 있었는데 갑자기 내가 해보지도 않은 업무가 내가 관할해야 되는 영역으로 들어오고, 그 일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자들은 막 눈을 초롱초롱 빛내면서 팀장님, 상무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물어봐요, 나한테. 근데 나는 그걸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 상황에 리더가 되면 반드시 처하게 됩니다. 그러면 교과서적인 답은 뭐라고 얘기를 하나요? 교과서적인 답은 권한을 넘겨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말이 쉽지 그렇게 잘 안 됩니다. 일단 첫 번째는요, 중요한 게 지금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모든 일을 다 잘하는 만능이 되는 것이 아니라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이다 라고 방향을 돌려서 좀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즉 이거는 어떤 실무를 잘하느냐 못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리더로서의 새롭게 요구되는 역량에 얼마나 적응할 것이냐의 문제다. 그러니까 뒤집어서 얘기하면 모든 업무를 다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것보다는 큰 그림 보는 거. 그리고 어쨌건 리더가 되면
하나하나의 업무가 아니라 이 업무들이 조화를 이루어서 뭐가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고민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일을 내가 직접 하지 않는데 이분들이 이 일을 하는데 어떤 도움을 제공하면 좋을지에 대해서도 내가 고민해야 돼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은 이 문제를 나 대신 풀어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분들이 일할 때 막히는 부분을 풀라고 뭐 팀장이니 임원이니 하는 사람들을 만들어 둔 거라 나는 막힐 때 그 길을 뚫어내는 사람이고 누군가가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될 때 디테일한 부분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지는 못하더라도 무엇이 옳은 방향인지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지 되고 그런 판단을 할 때 기준이 무엇인지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지 되는 것이겠죠. 예, 그래서 내가 모든 일을 다 잘하게 되는 게 능사가 아니다. 여기서 지금 필요한 것은 리더십이다. 그리고 리더인 나에게, 근데 조직마다 다 달라요. 어디는 막 정말 2명, 3명이라 리더인 이 사람이 모든 결정에 관여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어떤 곳은 뭐 팀 하나가 뭐 30명, 50명인 데도 있잖아요. 뭐 팀이나 본부나 다 다르죠. 근데 어쨌거나 그런 조직의 리더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다면 그걸 내가 하는 것이지 모든 사람의 일을 완전하게 깨고 있는 게 꼭 내가 일 잘하는 거는 아닐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시는 게 조금 낫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정말 뭐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싶으면요 그 일을 정말 잘하는 친구를 불러다가 개인 교습 받는 거죠. 예. 그리고 요거보다 한 끗 더 위의 해결책은요 내가 믿고 맡겨도 되는 사람을 내가 키우는 거. 예. 그게 사실 찐이죠. 이게 뭐냐면 뭐 스타트업도 마찬가지인데 하나하나 너무 중요하고 뭐 잘못되면 안 되는 일들이 되게 많은데요. 어떤 일이 제 손에서 조금씩 떠나잖아요. 그럼 그 일들이 떠나는 것들은 대부분 제가 그분을 믿기 시작하면서부터인 것 같아요. 또는 뭐 어떤 사람의 총체적인 어떤 그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막 100% 저분이 하는 건 100% 괜찮아 이런 경우는 저도 그런 정도의 믿음을 받아본 적은 거의 없는 거고요. 그거는 쉽지 않지만 어떤 업무는 하다 보니까 저분이 잘하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당연히. 그러면 조금씩 그쪽으로 결정권이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떤 시점이 되면 이 친구는 새로운 일을 맡겨도 나 못지않게 그냥 잘한다. 저분이 나 대신 판단해도 괜찮다는 신뢰를 갖게 되는 때가 오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여러 키워낼 수 있다면 그 사람이 리더죠. 예, 아마 그런 분들은 굉장히 고위직까지 심지어 CEO까지 가실 수 있다. 예,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